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트 리빙랩 프로젝트 창업교육에서 창업 기본교육, 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시장 환경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증 강의를 맡은 주식회사 교육가치의 대표 박진우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한 지가 거의 정말 한 2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교육가치라는 창업교육회사를 창업을 하여서 지금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 그리고 창업학 등등을 전공을 했고, 특히 이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창업진흥원과 같은 창업을 이제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그러한 기관의 심사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교육을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또 중요시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도 제가 간간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시장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의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시장조사는 흔히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조사를 직접 조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설문조사 같은 것들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조사를 간접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흔히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또는 경제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장 환경 분석 또는 시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자 누구나 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고 안 해봐서 그런 것이지 사실 대단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또는 조사의 중요성을 제가 다음과 같은 0단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단어죠. 경영, 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다시 3개의 단어로 한번 분리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없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서도 내가 또 알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인데 man, age, month, 즉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 기업에 또는 나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자, 그래서 이 조사, 분석을 해서 얻은 그런 결과들, 그러한 자료들이 언제 사용이 되느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부 또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내 어떤 기분이나 나의 어떤 정말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서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다면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거나 또는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 창업 분야에서는 시장조사라든지 환경분석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나는 아직 학생이고 실제 창업하지 않을 건데 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연습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취업을 해서 한 조직의 어떤 종업원,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자료 조사거든요. 조사를 통해서 미팅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조사 활동이 취업, 창업 떠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담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쪽, 우리 창업 생태계에서 이 시장 분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본질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실패 요소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위가 42%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즉 고객이 선택하지 않는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실패한다는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자금 부족, 팀원 구성 문제, 또 경쟁에서의 어떤 뒤처짐, 가격이나 원가 문제 등등도 있겠지만 부동의 1위가 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즉 기획을 하는 그 당시부터 소비자들에게, 흔히 고객들에게 팔릴 만한 또는 먹힐 만한 제품을 기획을 해서 생산, 판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에서는 시장 분석 또는 시장 조사라고 하는 활동은 창업 전부터 창업을 계속하는 그 과정, 그리고 정말 그 기업이 폐업하기 직전까지는 항상 해야 되는 활동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감이 안 오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눈높이에서 준비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품 어떤 제품 같으세요? 뭔가 보자마자 좀 독특하죠? 저기 사진에 있는 사람은 남자인데 저 남자분이 착용하고 있는 저 속옷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들의 속옷의 한 종류. 자, 이 제품은 뭐 전혀 이상하거나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와이셔츠를 잡아주는 남성용 가터벨트라는 제품이죠. 자, 우리 남성들, 우리 학생들도 정장을 입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 보통의 이 정장을 입을 때 와이셔츠는 그 밑단을 바지춤 안에다 넣고 입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허리춤에서 와이셔츠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밑에서부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남성용 가터 벨트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도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내 친구가 있느냐, 또는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 볼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No, 별로, 글쎄 라는 응답을 할 겁니다. 이런 제품이 전형적인 아직은 고객 니즈가 없거나 또는 매우 부족한 제품이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속옷을 남성들에게 적용을 한 사례구나. 이 아이디어를 남성에 맞게끔 변형했고 이쪽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는 아이템이야 라고 칭찬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이라면 이렇게 재미있는 의도로 나름대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된 이 제품이 결국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남성 고객들에게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적인 창업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자, 우리 여학생도 있고 지금 남학생도 있겠지만 우리 남학생들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자, 남성들은 친해지면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우리 영화 대사처럼 술도 묻고 사우나도 가고, 그쵸? 만약에 사우나에 갔는데 내가 옷을 벗었는데 남성용 가터벨트라는 제품이 딱 나왔다. 그것을 내 옆 친구가 봤다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미친놈, 또라이, 변태, 아마 셋 중에 하나가 저한테 아마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아마도 고객 니즈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안 맞는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뭐 한 3년 후에 남성들에게 유행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왜? 어느 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라든지 남성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모델이라든지 멋있는 배우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 드라마에서 이 제품을 이제 하는 그러한 씬이 나왔다. 그러면서 호기심 있는 남성들이 하나 둘 이러한 제품을 사서 착용을 해보고 생각보다 편리하네 라는 것들이 이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면 특히나 젊은 층을 이제 선두로 해서 이러한 제품을 하나 두 개 사용되는 것들이 점점 확대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러한 제품이 또 일반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 활동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개발이 되면 남성들이
구매할 의사가 있을까? 남성들의 문화라든지 남성들의 가치관은 어떨까?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체킹이 좀 됐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서 제가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시장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창업 관련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다양한 여러 용도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용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창업 지원금도 내가 받고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사업 계획서의 양식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항목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아이템 소개, 비즈니스 모델, 뭐 마케팅 전략 이 부분에서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내가 논리성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석 데이터들 아니면 자료나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출 추정 지금 혹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성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가정하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추정치기는 하지만 계산을 하려면 나름대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시장 분석과 시장 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제품이 차별적이고 시장에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 게 더 좋고 이것이 출시되면 아까와 같이 몇 개를 팔아서 얼마가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논리가 없으면 심사위원들이 믿질 않겠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 이야기를 나의 사업 계획을 객관적 주장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또는 우리 팀원들끼리 생각했을 때는요, 이것은 일반화를 하기가 어렵죠. 3명, 5명이 생각한 어떤 그 공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라든지 시장 전반에 일반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즉 객관적 주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 분석의 필요성, 중요성, 의의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놈의 시장 좀 머리에 넣어보자. 도대체 시장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진, 이 그림 한 장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개념들이 이 시장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획,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 입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구매하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 남의 기업, 경쟁 기업을 우리 이쪽에서는 경쟁자라고 부르죠. 경쟁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인 그들의 합, A 기업도 있고 B 기업도 있고 C 기업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동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산업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 측면에서 경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경쟁자 분석이고 이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분석하는 것을 산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치를 판매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소비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가격을 지불합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이제 소비자 측면으로 좀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나 혼자 또는 개개인을 우리가 흔히 고객 또는 소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객들의 좀 어느 정도의 그들의 공통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VOC라고 합니다. Voice of Customer. 자, 그리고 그들의 좀 전반적인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의 무슨 트렌드, 40대 남성들의 무슨 문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소비자 동향 또는 소비자 트렌드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쳐져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조사를 하시오라고 하면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다양한 조사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너무 어렵다, 나 경영학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조사할 것이 많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줄여서 여러분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세 가지. 컴퍼니는 우리 자사입니다. 자사에 대한 분석, 경쟁사에 대한 분석, 고객에 대한 분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영학에서 전통적으로 3C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사, 경쟁사, 그리고 고객. 그래서 3C 분석. 우리 자사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떠한지를 조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시장조사의 필요성, 중요성, 다양한 이야기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제품이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해서 제시를 할 때는 이왕이면 숫자로, 정량적으로 또는 어떤 그 수량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상황 변수 하에서 다양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우리 팀의 생각에는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떤 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는 1년에 어느 정도는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정, 즉 객관적으로 우리의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아까도 제가 했지만 사업 타당성은 시장성, 기술성, 그리고 수익성,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명확화예요. 저희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은 이러한 시장, 이쪽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쓴다면 명확하게 이러한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 시장의 규모 또는 시장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연 3천억 시장입니다 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연 3천억 시장인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한 7%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제시할 수 있겠죠, 논리를.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조사가 되면 매출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장성 조사는 바로 사업 타당성의 첫 출발이고 근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는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처럼 크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기회 및 문제의 발견이나 확인을 위한 조사.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가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런 조사를 왜 해야 되지? 그 목적이나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또는 해결해야 될 것은 시장의 기회 발견이야.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는 고객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고객의 니즈가 있는지, 그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해. 이런 첫 번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도대체 우리 제품이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팔리지가 않는 것일까? 기타 등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 또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제가 부산에 있는 이 지금 팀은 부부세요. 신혼 부부인데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30대 초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신혼 부부신데 지금과 같이 홈패션, 여러분들 홈패션이라고 하면 흔히 앞치마,
그 다음에 뭐 베개 커버, 그 다음에 우리 침구류 커버 같은 그런 베딩 제품,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홈 패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리즈로 일단은 앞치마입니다. 자, 저 앞치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린넨이라는 소재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 아내 되시는 분, 이 여자분께서 섬유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섬유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으신 분인데, 나는 중국산 저렴한 린넨, 즉 가짜 린넨으로 우리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고, 나는 최고급 린넨 소재도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린넨 소재는 프렌치 린넨, 프랑스 쪽의 원단을 좀 갖고 와서 고급 소재로 린넨 제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지만 시제품으로 린넨 소재, 최고급 린넨 소재로 앞치마 제품을 이제 만들었더니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냐? 일단 이것은 잠깐 퀴즈로 잠깐 남겨두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앞치마 제품 얼마 정도면 사겠다? 또는 내 친구에게 선물해 주겠다?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잠시 후에 정답은 공개합니다. 뭐 누구는 한 3만원? 에이, 나는 좀 많이 써서 한 5만원? 그쵸.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 저 가격에 한 개당의 가격은 88,0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뭐 중국산 그런 가짜 그런 린넨 원단이 아니고 프렌치 린넨, 즉 원단 자체가 일단 비싸고요. 두 번째는 아직 대량 생산을 못했죠. 그래서 공장에 맡겨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그런 이제 공인비 같은 것들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을 다운시키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자, 어쨌건 약 8만 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을 누구에게 팔까? 그러니까 이러한 좀 비싼 제품, 프리미엄급 제품을 사줄 만한 고객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활동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분명히 이런 이제 그 아이템을 여러 군데 소개를 한다고 하면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앞치마가. 그걸 누가 사겠느냐? 일반 대중적으로 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된다. 가격을 낮추려면 원단도 뭐 저렴한 원단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이 대표자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본인의 이 창업 가치관, 이 측면에서는 본인은 최고급 소재로 이런 좀 프리미엄급 앞치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이제 걸친 그러한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 막 입는 그러한 사실은 앞치마는 아니에요. 어떤 신혼부부들을 위한 선물이거나 공방 또는 어떤 플로리스트,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하나의 좀 유니폼으로서 입을 수 있는 좀 고급화된 그런 이제 앞치마인데, 이제 그런 그 조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사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 사례로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사례입니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지금 영원한 라이벌이죠. 그리고 업계 1등은 어쨌건 코카콜라. 그러니까 펩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콜라도 똑같이 맛있고 문제가 없는데 왜 시장에서는 코카콜라가 항상 1위를 달릴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했던 그 분께서 직접 우리 임원진을 데리고 조사를 하러 어떤 그런 대형 마트에 돌아다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을 한 거예요. 콜라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제품들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나 봤더니, 만약에 이왕에 비슷한 제품이라면 가격도 비슷하고 뭐 제품의 품질도 비슷하고 그러면 양이 많은 제품을 사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가만 보니까 제품을 선택하는 구매 기준 중에 하나가 손잡이가 좀 있는 제품을 선호하더라.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들고 집에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펩시콜라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보다 좀 더 양을 많이 담고, 그리고 마치 세제병처럼
이 펩시콜라의 손잡이 있는 그러한 페트병, 그러한 용기를 개발을 해서 고객들이 쉽게 집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 코카콜라의 매출을 앞섰다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거보다 더 유명한 일화는 그러한 대단한 실적을 본 고 스티브 잡스라는 이 CEO가 이분을 캐스팅을 하죠. 그때 이제 한 이야기가 유명한데,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콜라가 어쨌건 설탕,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 와서 최첨단 이쪽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본인의 역량을 좀 쏟아내지 왜 그런 음료를 만드는데 있느냐 하고 이제 스카웃을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였고요. 자,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보일러 업계인데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경동 나비엔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러시아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시장 조사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독일제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에 거의 쫙 깔려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독일제 이 제품들은 워낙에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고장 나지도 않고 굉장히 잘 작동이 되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춥다 보면 전압이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제품, 즉 독일제 보일러는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압이 조금만 불안정하면 아예 전원을 차단시켜서 보일러 가동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장 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조금만 있으면 추운 거예요. 조금만 걸핏하면 보일러 작동 안 해서 춥고, 또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멈추고. 그래서 경동 나비엔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전압만 있어도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방이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쪽 업계를 우리 경동나비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싹 휩쓸었죠. 보일러 부문 1위 업체로 이제 도약을 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사 활동이 이만큼 큰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딥하게 이런 시장 또는 환경의 분석 또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구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잠시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시 환경 분석이에요. 거시라는 뜻은 전반적인 커다란 이러한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티프 분석입니다. 스티프. 왜 스티프냐? 사회적 또는 인구 통계학적 환경을 분석해보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경제적인 환경이 지금 어떠한가, 자연적인 환경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정치나 법률적인 환경이 어떠한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기회 요소도 있고 우리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학생들 자동차 튜닝에 관심 있죠.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 튜닝 산업 시장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는 좀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안전이라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좀 시대가 바뀌어서 법적으로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것을 하나의 시장이나 산업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제도를 다 풀어준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시적인 환경 분석인데, 아까 접했던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고객, 그리고 우리 회사, 그리고 경쟁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우리가 도출해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분화해서 가장 우리에게 합이 맞는, 우리의 제품이 가장 잘 팔릴 만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차별화를 꾀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그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화 프로세스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기업의 일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에서도 보시면 환경조사가 그 첫 번째 단계죠. 그 이후에 각각의 다양한 프로세스별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과정인 환경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시장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1차 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조사는 말 그대로 직접 조사예요. 즉 직접 수집한 자료들. 자, 직접 수집한 것들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는 설문조사겠죠. 자, 이러한 설문조사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또는 이 문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얻은 값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하는 또는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효율적인 자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설문조사만 생각해 보더라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둔산동이나 뭐 은행동에 나가시면 뭐 어떤 분들이 전단지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설문지를 주시면서 잠깐이면 됩니다. 설문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흔쾌히 설문을 해주시나요? 대부분은 뭐 피하거나 저 바빠서요 하고 그냥 회피하고 지나가죠. 즉, 그 정도로 이 설문조사는 사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설문조사를 해주면 어떠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자그마한 선물 같은 것들도 준비가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 같은 그러한 좀 경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건 1차 조사는 직접적으로 내가 수집을 하는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직접 조사에 있어서도 정량 조사, 그러니까 양적인 조사와 정성 조사, 질적 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조사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설문조사죠. 54321 고르시오. 그리고 통계 분석. 이러한 그 양적 조사들이 대표적이고 정성조사, 그러니까 질적 조사는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진짜 속마음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면접, 관찰 등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정성조사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쯤에 있는 FGI가 뭐냐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예요. 우리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학생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또는 우리가 더 좁혀서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표본을 뽑아서 그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보는 그러한 조사들이 바로 FGI 또는 FGD도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 그들과 막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도 가보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정량조사는 객관식, 정성조사는 주관식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사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예비 창업자라든지 실제로 창업을 한 우리 창업 기업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조사를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4321 그래서 매우 만족의 선택 체크를 한 고객들이 전체 몇 프로다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성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나 감정, 느낌 이러한 것들을 또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 좀 그럴 만한 환경이 된다면 창업기업은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활동을 다 해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 저도 세종에 있는 한 기업을 지금 멘토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우리의 과제는 실제로 고객들의 이 설문을 받으러 이제 세종 모 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시장 조사를 한번 발로 뛰어보겠다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알아보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체크 포인트 3,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로 뛰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본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통찰을 얻어보자. 인사이트를 좀 가져보자.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최첨단 시대에 컴퓨터 검색만 해도 모든 것들이 나오는 시대인데 뭐 굳이 발로 뛰어야 되느냐?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컴퓨터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다 신뢰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매 의향이 있는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B2B나 B2G, 어떤 기관, 기업, 정부의 어떤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담당자를 만나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영업을 한다고 해서 오케이 해주진 않죠.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보면 또 그들이 한 어떤 이야기가 있겠죠. 그들이 준 의견, 피드백, 아니면 정말 그쪽의 생리. 아, 이 바닥은 이런 곳이 아니구나. 정말 그쪽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직접 부딪혀 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적어도 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자료를 좀 얻는다면 그걸 가지고 추진 계획의 명확한 목표 설정에 활용을 하거나 내부 의사결정에도 활용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사업 계획이 일부는 수정되거나 또는 추가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사업 계획서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 계획서의 질적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보완은 의미 없습니다. 질적 보완이 중요한데 이렇게 발로 뛰어서 얻은 그러한 데이터들과 인사이트들을 담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을 실제로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저는 특히나 창업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에서 최고의 학습은 실행, 그리고 경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창업 동아리 학생들도 좀 진지하게 창업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준비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움직여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체득하는 방식으로 이 창업을 경험해 보는 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본 것, 그러니까 이해를 한 것을 가지고 창업 활동을 했을 때 좀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창업의 성공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린 것은 발로 뛰자, 즉 액션을 취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발로 뛰기, 즉 내가 실행, 액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역시나 핵심은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객 니즈의 이해, 파악, 이러한 것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이 창업 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다 하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고객들이 말로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95% 정도는 그들의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321 단순하게 설문조사에다가 밝힌 그들의 어떤 의견을 사실은 전적으로 믿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차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소비자, 우리가 지금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들은 충동 구매에 의해서 더 많은 이런 구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진짜 원하는지 또는 정말 속마음 어떻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역량이 바로 진짜 고객 니즈 파악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실제 사례인데 여학생들이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남학생들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브랜드입니다. 블랙앤데커라는 브랜드죠. 이 블랙앤데커는 소비자, 그러니까 가정용 공구 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1등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왜 가정용 공구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산업용 공구 시장으로도 한번 진출을 해보자. 라고 이제 어느 날 문제 인식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문제 제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우리 영업사원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의 고객들을 만나서 좀 데이터를 조사해와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라는 것이냐? 우리가 산업용 공구도 만들어서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실제 이 산업 공구면 산업 그 현장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뭐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블랙앤데커는 가정용 아니에요? 근데 산업용 공구와 가정용 공구는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산업용 공구로서 글쎄 벌써 뭔가 납득,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공구 만들던 회사가 산업용 공구를 만들었을 때 AS 문제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공구가 고장나서 내가 일을 잠깐이라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가 이제 굉장히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이러한 궁금증이 공통적으로 조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그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산업용 그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환경, 즉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특징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공사하는 산업 현장은 대부분 이렇게 좀 어둡고 복잡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구를 사용하던 이 사람들이 밥 먹고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하면 보통 그들이 쓰던 공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쉬러 가죠. 그 다음에 쉬고 왔을 때 다시 보니까 내가 아까 썼던 내 공구 어디 있더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둡거나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실제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블랙앤데커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미 가정용 공구 브랜드로서 널리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브랜드로 산업용 공구도 만듭니다. 이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거나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신뢰를 받기가. 그래서 드월트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회사는 같아요. 그런데 가정용 공구는 블랙앤데커, 산업용 공구는 드월트. 그래서 분리를 해서 가정용, 산업용 공구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AS에 대한 신뢰 문제를 굉장히 걱정했었죠. 만약에 우리 이 제품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 문제를 위해서 30분 보증 프로그램을 딱 제시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이 드월트라고 하는 우리 브랜드의 공구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화만 주시면 우리가 30분 이내에 새 공구를 전달해 드리겠다. 그러면 아마 그 공구를 사용하던 사람은 잠깐만 쉬고 있다가 새로운 공구가 도착하면 일단 그걸로 다시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고장난 공구는 어떻게 하느냐? 회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이제 다시 가서 교환을 해줍니다. 즉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조금만 쉬고 계시면 우리가 멀쩡한 제품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작업하시고 다시 우리가 그 제품은 회수해서 고쳐서 갖다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다 준 제품은 반납하시고 원래 본인의 그 공구로 작업하세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건 거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문제는 산업용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산업 현장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그러니까 어디에 뒀는지 깜빡깜빡 하더라, 어디 있는지 못 찾더라, 이것을 위해서 전동 공구의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디 디자인에 노란색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공구의 전선이 거의 다 검은색이었겠죠. 그런데 왜 노란색을 적용했느냐? 노란색은 그 색의 그 대비 효과 때문에 어두운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잘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그 자체가 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드월트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역시 그 산업용 공구 시장에서 또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갔던 그러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기업도 실제로 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해당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결과들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아주 엄밀하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사실은 연습과 이런 경험이 쌓인다면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어떤 힘이 될 거예요. 이런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언젠가는 또 도움이 될 그러한 역량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현상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아직 뭐 시제품도 없고 그냥 아이디어, 그냥 개념적인 차원인데 어쨌건 우리도 그러면 진짜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왜? 없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묻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활동이겠어요. 그 응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도 못한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엄밀한지 뭐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이걸 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디어적인 차원의 어떤 아이템을, 제품을 고객 니즈 파악을 해보겠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단은 시제품이 있는 상태가 가장 좋고, 시제품이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 시제품이 없어도 설계 도면과 같은 그런 이미지 있죠, 시각적인 자료들을 우리 그 설문지에다가 먼저 담아서 고객들로 하여금 어떤 아이템인지 먼저 감이라도 좀 잡을 수 있게 설명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해서 먼저 그러한 것들을 선행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제품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 시제품 정도가 있을 때 이러한 고객 니즈를 파악을 해본다든지 다양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제품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봤는데, 시제품은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개선해서 품질을 높여야 되겠죠. 즉 시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 반응 조사, 뭐 어떤 고객들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피드백, 우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다 보면 당연히 품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제품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라면 우리 창업 지원단의 동아리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을 반드시 시제품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은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 시제품이 나온 팀 같은 경우는 이 활동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떤 조사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발로 뛰기 말고 두 번째는 관련 산업과 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는 하자입니다. 아무리 대학생이다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다 하더라도 어쨌건 창업은 실전이고 창업은 생존이 걸린 문제죠. 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쪽 분위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제가 그 그림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는데 거시적인 환경 분석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경쟁사에 대한 분석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아이템을 사줄 만한 고객에 대한 분석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 기본적인 그 분위기 파악은 좀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는 GM, 크라이슬러, 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이 중에서 GM과 크라이슬러는 2009년, 2010년 정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에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간신히 회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드라는 회사만 유일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요. 자, 이때 당시에 회장님이 앨런 멀럴리라고 하는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님이 우리 그때 당시 직원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켰느냐? 항상 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다음의 내용을 조사해와 라고 과제를 내주셨대요.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 오시오. 기술적인 동향에 대해서 체크해 오시고, 정부의 정책 또는 노동 여건, 인구 통계의 변화, 경쟁자들의 동향, 고객들의 동향, 이러한 것들을 항상 수시로 파악해서 보고하게 했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체 에너지나 연료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야 등등의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고 있을 만한 그러한 이제 SUV 제품인데 그 차량 중에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SUV 차량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소렌토, 산타페 정도 되죠. 이 차량이 원래는 4.0 이상의 대형 SUV 엔진이었는데 자동차의 크기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엔진만 2.0 엔진, 그러니까 소형화해서 엔진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 효율이 높아지겠죠. 즉 기름을 덜 먹는 거예요. 이런 제품, 차량을 출시를 해서 이 기업은 고객들의 계속해서 선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기업을 이끌어 갔겠죠. 이 회장님이 강조한 것이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최소 수량 제작 후 판매하기.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은 사실 최소 수량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의 어떤 지원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제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묻는 활동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분들은 다양한 이제 지원금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최소 수량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겠죠. 그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얼마 되질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판매 활동을 해보면 구매를 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쓴소리가 나오거나 정말 그들의 솔직한 피드백이 나오겠죠. 왜? 내가 돈을 주고 산 거니까.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개선해야 할 어떤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최소 수량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봄으로써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개선 제품을 출시를 해서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양산 또는 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과정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핵심 고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고객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고객은 누가 우리의 제품을 가장 잘 사줄 만한 적합한 최적화된 고객인가를 가려내는 활동이겠죠. 왜 너도 나도 내 고객이 아니라 딱 그렇게 타겟팅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내 고객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나누어서 보니까 다 다른 특성을 가진 고객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우리의 제품을 가장 잘 사줄까 또는 우리의 제품을 잘 사랑해 줄까를 가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고객을 찾는데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판매 활동을 해보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소 수량 제작 후 판매 과정을 통해서 고객 피팅을 실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옷 구매할 때 우리가 보통 탈의실에 가서 옷을 입어보죠. 근데 사실 거기는 탈의실이라기보다는 피팅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옷을 내가 한번 입어보는 거죠. 내 신체에 잘 맞는지 또는 막상 입어보니까 그냥 볼 때와 좀 느낌이 다른지 어울리는지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지를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객이 우리의 아이템과 핏한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 피팅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또 스타트업이 안타깝게도 정확한 목표 시장, 정확한 고객 타겟팅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남녀노소 또는 많이 팔 수 있어, 다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전략 같지 않은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5천만 국민을 타겟팅 한다기보다는 사실 5천명, 사실 5천명도 많아요. 500명, 나의 찐 팬, 찐 고객을 구별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차 조사가 아니라 2차 조사, 간접조사로 넘어갈 텐데 2차 조사는 말 그대로 간접적인 조사죠. 이미 타인이 누군가가 잘 조사를 해놓은 어떤 데이터들, 자료들을 내가 발췌해서 인용하는 것들, 여기에서 일부, 여기에서 일부, 여기에서 일부 해서 내가 통합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2차 조사 또는 간접조사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논문이죠.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서 좀 조사 활동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는 그 저자는 본인이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을 조사해서 논문에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논문의 제목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내 아이템과 관련된 그 분야를 키워드로 검색해서 어떠한 논문이 나온다면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 목차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차에서 내가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자료, 간접조사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문인데, 자, 여러분들 논문 관련된 사이트 중에 대표적인 사이트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리스입니다. RISS죠. 이 리스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찾고 싶은 그 논문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 유료로 결제해라.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편이 아니라 내가 10편, 20편 이렇게 다양한 논문을 좀 검색하고 싶다면 그때마다 다운로드를 받기가 부담스럽죠. 5,000원, 6,000원이니까. 그때 무료로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리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의 대학교 전자도서관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한남대학교 전자도서관, 그러면 분명히 어떤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도서관이에요. 한남대학교의 전자도서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도서관이니까 여러분들 학번이라든지 비번을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메인 화면의 아래쪽 정도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 이 전자도서관은 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대학은 이제 학습과 공부, 연구를 하는 곳이니까 이러한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 상에서 리스라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또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즉 바로 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의 전자도서관을 타고 리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을 검색하면 아까는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논문인데 이 방법을 통하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봤는데도 유료다.
그것은 저자가 무조건 유료로만 제시를 하겠다, 제공하겠다라고 걸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문 이외에도 좀 양질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기타 자료처는 왼쪽에 하단 쪽 여러분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회원가입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신 다음에 관심 있는 주제, 키워드를 찾으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이때 최신 자료, 최근 자료를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910년도, 벌써 막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최근 3개년도 또는 최근 5개년도 안의 자료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NDSL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시장 또는 특허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오고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는 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그 매출을 벌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순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 매출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처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 통계 관련된 자료는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있는데, 우리나라 이 통계 포털, 이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그 수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 찾아보시면 양질의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고, 또 오른쪽에는 상권 정보. 여러분들 만약에 상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해당 상권에 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수를 다 체킹할 건가요? 지나가는 자동차의 수를 체킹할 건가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바로 이 상권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고, 우리나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전 국민들이 쉽게 빠르게 상권 정보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플리케이션 관련 창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앱 애니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시기도 좋겠죠. 앱의 통계, 앱의 랭킹, 앱의 트렌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중국 관련한 그 소비 트렌드, 중국 사람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99i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중국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중국어로 되어 있겠죠. 저는 중국어 모르는데 어떻게 봐요? 구글 우리 번역 보기를 통해서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자동 번역이 되죠. 그래서 한국어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죠. 하지만 그 내용,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번역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친구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저의 그 친구, 박사 동기이자 그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준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SNS 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어떤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지, 또는 그 단어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사이트가 썸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무료 버전이기도 하고 유료 버전이기도 한데요. 무료 버전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그 데이터를 궁금할 때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1년 정도의 데이터가 궁금하다, 이럴 때는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단어에 대한 소셜 반응,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또 일부 필요한 학생들은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자료 조사를 할 때 또 많이 활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구글링, 네이버보다는 확실히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양질의 자료를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PDF 파일로 찾고 싶다, 또는 PPT 파일로 찾고 싶다, 한글 파일로 찾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영어로 파일 타입 땡땡 그리고 확장자 검색 키워드 즉 확장자 파일 타입 땡땡 PDF 파일 타입 땡땡 PPT 이런 식으로 확장자까지 적어 넣으신 다음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타입 땡땡 PDF 그리고 30대 소비자 트렌드 그러면 30대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조사해 놓은 다양한 자료들 특히 PDF로 된 자료들이 지금처럼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자주 활용하는 네이버 트렌드 또는 네이버 광고. 그러니까 네이버 상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언급량이라든지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제시를 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를 우리가 자신 있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한 데이터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사실 여러분들 어려운 것은 없어요. 안 해봐서 그렇고 또는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서칭 능력이 좀 향상이 되면 어떤 키워드만 가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찾는 그 역량이 올라갑니다. 또는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컨설팅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때로는 컨설팅 보고서도 써야 돼요. 그때 다양한 전문 자료를 인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찾는 게 빠를까요? 제가 찾는 게 빠를까요? 아무래도 제가 찾는 자료들이 더 어떤 관련성도 높고 또 신뢰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찾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지금 소비자 분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시장 환경 분석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해볼수록 는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학생활 때 사실 이러한 스킬을 올리시면 추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활동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우리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